이제 두 분이 항상 같은 팀을 하시거든요. 항상 뭐 면접도 하시고 이제 독서랑 과학 수업 하시고 뭐 생기부 관리하시고 전체 로드맵 짜고 두 분이 같은 팀이신데 이번에도 토요일 날 수업, 일요일 날 수업 이렇게 두 개를 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저기는 과학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셨고 어떻게 쓰는지 잠깐 설명하실 거니까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하는 선생님이세요. 해야 되는지. 네. 글쓰기를 어떻게 곁들일지. 이거 혹시 이 밈 아세요? 근데 이걸 좀 곁들인, 이거 최강욱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밈도 몇 개 섞었는데, 네, 어머님들, 저는, 네, 중딩하고 가깝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네, 보여드리는 거고, 네. 원장님이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대요. 네. 과학 토론 하는데 뭐 AI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설문조사든 조사를 다 해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수행평가할 때 AI 안 쓰는 사람, 한 번도 안 쓴 사람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고, 이제는 부정행위란 말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최근에 이제 대학 교수님들, 저는 대학에서 근무도 좀 오래 해가지고, 그, 대학 교수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인터뷰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애들이, 조별과제 이런 거 내주면은, 그조차도 대화, 이렇게 조별로 뭐 토론회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한대요. 카톡만 한대요. 그 다음에 AI만 쓴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상황이 다 그렇게 됐으니, 교수님들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실험을 해봤어요. 에세이 쓰기를 시켰는데 이거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제 좀 더 AI가 먼저 활성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어느 대학에 20명 해가지고 했는데 세 그룹에서 한 명은 아니 이 그룹은 AI 써봐라. 검색만 해봐라. 네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써봐라. 결과 뭐 당연히 아실 것 같죠. 뇌과학하고 연관이 되는데 뭐냐면 뇌에서 어느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가.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이런 게 다 서로 이렇게 막 엮여 있대요. 네, 뇌가 그 정도로 활성화된대요. 측두엽하고 요 후두엽 근처까지는 어떻게 간대요. 다 따로 놀아요. AI를 쓰면. 그러니까 AI를 당연히 활용은 해야 되지만 온전히 이것만 쓰는 상태에서는 애들 머리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에세이 쓴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은 네가 쓴 거에 대해서 인용을 해서 말을 해봐. 88.9% 나왔어요. 이 정도 나와요. 검색까지만 해도. 왜냐면 아까 정보 처리 능력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조합을 하면 그래도 자기가 쓴 거 기억이 나요. 근데 AI만 쓰면은 저렇게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아까 이렇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수행평가 과학토론대회 주제들이 되게 좋은 게 저는 이게 고등학교 가서 애들 통합과학 때 수행평가하고 굉장히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뭐 사실 고등학교 가서 수행평가 뭐 통합과학에서 뭐 단원 이런 데서 이제 글쓰기 해와라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내용 써와라 뭐 조사해와라 이러면은 사실 토론대회 때 나왔던 내용 비슷한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들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어떤 친구들은 제가 그 과학 토론 때 수업했던 자료를 그냥 던져주기도 해요. 네. 그 정도로 그렇긴 한데 이게 뭐냐면 아까 인용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쓴 글을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AI만 써서는 아이들이 자기가 써보지 않고서는 고등학교 가서도 나 이런 거 했었지 하고 써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글은 자기 손으로 좀 써봐야 되는데 지금 MIT 공대에서는 이런 수업을 한대요. 구운몽 기억나세요? 아마 저희 다 비슷한 세대면은 저희 국어책에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국어책에 나왔어요.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 아마 이거 긴가민가 막 잘 모르고 뭐 이럴 텐데 MIT 공대에서 구운몽을 배운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외국인인데 네.
이 내용, 구운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가 매우 깊어졌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공대에서조차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시를 쓰는 이런 과정들도 하고 뭐 이런 수업들을 해요. 그래서 글쓰기는 글 자체, 글을 읽고 쓰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AI 시대에 이분 이제 프랑스 어느 대학의 되게 이제 권위자신데 이런 기계들 어떤 코딩 뭐 그 이제 소장님하고 AI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아까 얘기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코딩 뭐 다 AI가 하는데 필요 없지 않냐? AI가 뭘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게 내가 좀 더 원하는 대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은 코딩 알아야만 하는 거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고 막 하는 게 좀 돼야 AI한테 뭔가 시켜도 그 구조나 뭐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줘, 시켜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 특히 AI가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네. 이 얘기도 요즘 어머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AI를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뤄보지 않으면 이런 거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 지금 이거에 대한 현상이 되게 이미 드러난 게 있어요. AI가 도입도 되기 전에 뭔가 현상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게 있어요. 20대들한테. 걔네들 뭐 AI로 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생겨난 문제가 있어요. 캄보디아 사태. 그게 저는 이 문제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읽기도 해야 되고 쓰기도 직접 쓰면서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억력, 특히 아까 이렇게 뇌과학으로 봤을 때 기억하는 정도도 아이들이 이제 직접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써봐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거는 AI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글을 써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혹시 3주 전에 국회에서 뭔가 선포식을 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선포식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독서국가 선포식. 네. 그거 하면서 이 얘기도 많이 했어요. 텍스트 하기. 네, 이제는 과학이어도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좀 얘기도 해야 되고 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람은 원래 글로 처음부터 뭔가 생각을 하지 않았죠. 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뭐랄까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글은 왜 중요하냐면 글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이렇게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말은 우리가 글로 결국엔 바꿔서 어머님들하고 제가 지금 소통하는 순간에도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결국엔 머릿속에서 글로 남아서 이렇게 돌아다니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그게 또 말로 나오는 거. 이게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기록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중학교 때 거가 계속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고등학교에서 지금 만나는 친구들 보면은 네, 중학교 때 뭔가 자잘하게 이런 것들을 막 많이 한 애들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아닌 애들은 이것도 찾아봐. 계속 시간을 더 들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도 결국 글로 써지는데 생활기록부도 AI로 쓰긴 써요. 근데 그걸 말로 해야 돼.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네, 다양하게 이제 직접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애한테 이제 글 많이 써봐 하면은 당연히 안 쓰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과학 토론 대회 같은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글을 꼭 써봐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과학 토론이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어떤 다른 상황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사회적 문제를 뭐 해결하는 글을 써봐라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 있는 글들을 아이들이 써봐야지 뭐 매일 뭐 그냥 뭔가 써봐 해가지고 뭔가 끄적인다
그거는 낙서에 불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소장님하고 수업은 이제 일정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AI 활용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가르칠 거고요. 이게 이제 너희가 AI를 쓰는 거는 다 애들이 쓸 줄은 알죠. 근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써야 더 잘 쓰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토론이 사실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서울시 대회까지 나가야 토론이 의미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토론 자체가 아이들이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토론도 조금 같이 곁들여서 아이들이 좀 직접 말을 해보면서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오픈 수업을 할 때, 개인 수업을 할 때보다, 팀 수업을 할 때보다 더 많이 느끼는 거는 오픈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서로 생각을 막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애들 막 얘기하는 거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친구들과 사고를 교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 수업도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소장님만큼은 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교육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학습의 어떤 내용,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거는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모든 것들, 지금 대회든 뭐 사실 입시든 이런 것들이 다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그 평가를 조금 더 잘 분석을 해서 소장님하고 이런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을 이렇게 직업으로 삼고 강의를 계속 해온 지는 올해로 21년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하고,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진로랑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대회도 조금 잘 치러 보겠습니다. 사실 길게 준비는 못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되게 조근조근해서 오늘 감기 걸려서 조금 부셔가지고 오늘 참석할까 말까 했어.